SC제일은행 오디오 주간 시장 전망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금융 불안에도 불구하고 물가 통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으나 시장은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장은 연준이 연말까지 75bp 이상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반면 3월 FOMC에서 제시된 연준의 전망 및 파월의 성명은 올해 금리 인하가 없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유동성 위기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이나 추후 대출 조건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는 미국 소규모 은행을 중심으로 재차 금융 불안이 부각될 수 있어 이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그룹 자산관리 부문의 경기 침체 지표 중 2개의 지표인 주식 및 신용 스프레드를 제외한 모든 지표가 올해 미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 진입할 것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주식과 하이힐드 채권 모두 경기 침체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주식과 하이힐드 채권, 특히 미국 지역에 대한 비중을 일부 덜어내고 우량 등급의 미달러 채권으로 리밸런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미달러 채권 내에서는 아시아 채권을 선호합니다. 이번 주 연준이 기준금리를 15년 내 최고치인 5.0%로 인상하면서 시장에 보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최근 두 차례의 은행 파산으로 금융 여건이 긴축되고 있으나 연준은 여전히 5%를 상회하는 물가 수준을 목표치인 2%로 되돌리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연준은 올해 5.0에서 5.25%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이며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인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제약적인 금리로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은 장기 추세인 1.8%를 훨씬 하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장 둔화는 2024년 말까지 실업률을 약 1%포인트 끌어올려 4.7%까지 상승시킬 수 있으며 이는 연준이 물가 억제를 위한 적정 실업률로 간주하고 있는 4%를 소폭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수준은 2025년이 되어서야 목표치인 2%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레벨을 낮출 것으로 예상합니다. 연준은 완만한 경제 연착륙을 가정하고 있으나 과거 60년의 역사가 주는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률은 한 번 상승하기 시작하면 최소 2%포인트 가까이 급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0년 팬데믹 기간을 제외한 1960년대 이후의 경기 침체는 보통 실업률을 3%포인트 가까이 상승시키고 경제 성장률의 1.8%포인트 감소를 야기했습니다. 또한 경기 침체 국면은 평균적으로 10개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경기 침체의 강도와 상관없이 경기 침체 가능성은 한 달 전과 비교해 상승했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의 통계 모델에 따르면 6개월 이내 경기 침체 가능성은 90%에 달하며 이러한 통계적 기반의 좀 더 주관적인 견해를 반영한 침체 전망도 향후 12개월 내 80%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으로 인해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채의 수익률 곡선 역전폭은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미 2년물 국채금리가 10년물과 비교해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임시직 고용과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고용시장의 선행지표로 역할을 하는데 임시직 고용은 전년 대비 처음으로 감소했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전년과 비교해 증가하고 있어 이 역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주목하는 경기 침체 지표 역시 2000년 초반 및 2008년 경기 침체 당시보다 낮아지며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한편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통화 공급이 전년 대비 기준으로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부각된 금융 불확실성이 소규모 은행들에게 확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대출 조건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 및 유럽 금융당국은 은행 예금자들에게 예금이 안전하다는 신뢰감을 주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했고 이에 지난 한 주간 금융권 내 유동성 우려는 상당히 완화되었습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정부가 미국 은행권의 모든 예금에 대한 보장은 아니지만 유동성 위기에 노출된 은행의 예금에 한해서 일시적으로 전액 보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발언과 최근 유동성 추가 공급을 감안할 때 매우 단기간 내에는 위험 선호 심리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에서 12개월 관점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은 상승 랠리가 단기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방어적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며 포트폴리오 내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채권 비중을 확대할 것을 권고합니다. 특히 채권 내 DM90채 및 아시아 미달러 채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3개월 관점에서 미달러의 추가 약세를 전망하며
이에 미달러 지수는 다음 지지선인 100.75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의 경우 최근의 가파른 상승으로 온스당 2,000달러에 위치한 주요 저항선까지 레벨을 높였습니다. 다만 여전히 안전자산으로서 매력이 높다는 점에서 조정 국면을 활용해 금 비중을 일부 확보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SC제일은행 모바일 뱅킹의 웰스케어 라운지 금융시장 정보에서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오디오 주간 시장 전망을 함께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금융투자 상품 관련 유의사항 안내드립니다. 본 자료는 리서치 조사 분석 자료가 아니며 독립적인 리서치팀에서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본 자료는 법령 또는 내부 통제 기준에 따른 심의 또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융투자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 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투자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